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챗GPT가 나온 지 2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AI는 논문을 쓰고 코딩을 하고 법률 자문을 하고 심지어 그림까지 그립니다. 몇 년 전만 해도 20년 후에나 가능하겠지라고 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커서 할 일이 있을까? 지금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쓸모있긴 할까? AI 시대에는 대체 뭘 준비해야 하지? 오늘은 한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온 조벽 교수님의 통찰을 통해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벽 교수님은 AI 시대 교육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진짜 실력은 예측이 아니라 예상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 두 단어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측과 예상, 뭐가 다를까요? 예측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이런 패턴이었으니 내년에도 이럴 것이다. 이게 예측입니다. 수학 공식에 숫자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듯이 과거 데이터에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AI가 굉장히 잘하는 영역입니다. 아니,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인간이 놓칠 수 있는 패턴까지 찾아냅니다. 주식시장 예측, 날씨 예보, 질병 진단, 이런 분야에서 AI는 이미 인간 전문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반면 예상은 다릅니다. 예상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스스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과거 데이터가 없어도, 심지어 그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도 이런 미래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기 전에 터치스크린 스마트폰에 시장 데이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잡스는 사람들이 주머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미래를 예상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상상력으로요.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역량입니다. 과거에 없던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 AI는 기존 데이터를 재조합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예측 능력을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 예상 능력을 가르치고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육은 대부분 예측 능력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에 숫자를 대입합니다. 과학 시험에서는 이미 증명된 법칙을 암기하고 적용합니다. 영어 시험에서는 정해진 문법 규칙에 따라 답을 찾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전형적인 예측 능력이죠. 물론 이런 기초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암기하고 적용하고 정답을 찾는 것까지만 가르칩니다. 정작 이 공식을 응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볼까?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을 상상해 볼까? 규칙을 깨고 새로운 표현을 시도해 볼까? 같은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조벽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과거 데이터의 소비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미래 가능성의 창조자입니다. AI가 모든 과거 데이터를 완벽하게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인간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아직 데이터가 없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상, 상상, 창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정답이 뭐야가 아니라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로.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지로. 이런 관점에서 조벽 교수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생은 정해진 진로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책임지는 인생의 CEO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CEO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학생들을 일종의 직원처럼 대했습니다. 학교라는 조직이 정해준 커리큘럼을 따르고
선생님이 지시한 과제를 수행하고 부모님이 계획한 진로를 밟아가는 존재로요. 학생의 역할은 주어진 것을 잘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인생 성공이야. 이것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이런 접근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것을 잘 수행하는 능력은 AI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필요한 것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나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능력이죠. CEO는 무엇을 합니까? 회사의 비전을 설정합니다. 어떤 시장으로 갈지, 어떤 제품을 만들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의 비전을 설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CEO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내 인생의 비전이 뭐니? 라고 물으면 대부분 막막해합니다.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이것과 저것 중에 어떤 게 더 너답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미래는 어떤 모습이니?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봐 주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벽 교수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통찰을 주십니다. 이러한 역량은 논리적 설명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놀이와 탐색 속에서 형성되는 감, 즉 직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교육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이런 원리로 작동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논리적 사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창의성, 상상력, 예상 능력 같은 것들은 순수한 논리만으로는 길러지지 않습니다. 천재 물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발견을 할 때 논리적 계산보다 직관을 먼저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맞을 것 같다는 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말했습니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정되어 있지만 상상력은 세계를 감싼다. 그렇다면 이 직관, 이 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교과서를 읽어서? 문제집을 풀어서? 강의를 들어서? 아닙니다. 조벽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놀이와 탐색 속에서 형성됩니다. 아이가 레고를 가지고 놀 때 처음에는 설명서대로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만의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립하면 어떻게 될까?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논리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감으로 익힙니다. 이 정도 각도면 무너질 것 같아. 여기에 이걸 붙이면 더 튼튼할 것 같아. 이런 감이 쌓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악기를 연주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계속 해보면서 점점 감이 생깁니다. 바로 이 과정이 창의성의 토대가 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된 직관이 나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벽 교수님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교육은 그 시간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장입니다. 교육이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허락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허락한다는 걸까요? 바로 놀이의 시간, 탐색의 시간, 시행착오의 시간, 쓸데없어 보이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이런 시간을 주고 있나요? 솔직히 아닙니다. 학교 끝나면 학원, 학원 끝나면 숙제, 주말에는 또 다른 학원과 과외, 방학 때도 캠프와 특강으로 빽빽합니다. 그럴 시간 없어. 놀 시간에 공부 하나라도 더 해야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채울수록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직관과 창의성은 빈 시간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뭔가를 이리저리 만져보는 시간,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시간. 실제로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중요한 아이디어는 책상 앞이 아니라 산책하거나 샤워하거나 멍 때릴 때 떠올랐다고 합니다. 교육의 역할은 더 많은 것을 채워넣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비워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쓸데없어 보여도 좋아. 내가 재미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것이 AI 시대의 교육이 해야 할 일입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조벽 교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예측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예상 능력,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는 CEO,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직관과 감. 이것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다고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시간을 주고 공간을 주고 자유를 줄 때 자랍니다. 교육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울 수 있게 여백을 남기는 것입니다. AI는 우리가 가진 과거의 모든 지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꿈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우리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놀이와 탐색의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AI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